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체력 시험을 치르는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이나 받는 것으로 알려진 도핑 테스트까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인문사회 계열 모집 정원은 줄이고 이공계는 늘리면서 문과 수험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게 해달라며 각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시키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도핑 테스트가 공무원 시험에도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체력 시험에서 운동 능력을 늘리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체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한 점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세요. 됐습니다. 25.3. 치열한 경쟁의 장인 만큼 프로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카메라 판독도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채용 시험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도핑 테스트까지 실시합니다.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은 체력 시험이 필수인데 일부 수험생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0.01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하게 이런 것들이 치러져야 되고 특히 공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핑 테스트가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서 약도 안 먹죠. 시험 보기 현재 2주 전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고 관련된 극심한 취업난에 공직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던 도핑 테스트가 이제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까지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현재 전남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출근길에 각별히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광주가 26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붉은색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지금 짙게 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고 오늘 맑은 날씨 속 햇볕이 강하게 비추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13.6도, 화순 12.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26도, 광양 25도, 고흥 2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36주년 기념식을 일주일 남겨놓고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5.18 행사위원회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함께 광주 공동체의 이름으로 재창을 요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정중하게 엄수되어야 합니다. 야당 지도부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 회의에서 이계호 의원은 5.18 기념식이 임박했는데도 식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3일로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 때 광주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장은 자기 선을 넘었다고 말하고 국무총리도 민감한 문제라며 면담을 거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식이 다가온 만큼 더 이상은 결정을 미루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올해 기념식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지는 사실상 청와대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워크숍을 엽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더민주 지부부를 비롯해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고 민생국회 실천과 수권정당 실현을 위한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민주는 호남의 질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대 국회를 시작하자는 뜻에서 워크숍을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와 서울 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트라우마 센터를 방문해 5.18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전남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송정시장에서 청년 상인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이 선정되면서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과생들은 당장 올해부터 대입 관문이 더 좁아지게 됐고 진학 상담에도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수능을 6개월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광주의 한 고3 교실입니다. 수능 준비에다 내신까지 고되고 벅찬 일정 속에서도 문과와 이과생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으로 대학 이공계열 정원은 전국적으로 4,400여 명 늘어난 반면 인문사회 계열은 2,500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결정하고 장래를 결정하는 건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밀고 나가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과생들은 아무리 정부의 방침이라지만 지난해 문이과를 선택할 당시엔 알지도 못했고 지금에 와서 교차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새로운 과탐이나 수리 과형을 준비한다는 게 큰 위험을 떠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더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방법이지 않겠나. 더욱이 수시를 3개월여 앞둔 이달 말에나 전국 대학들의 학과별 구체적인 정원이 결정되는 상황. 일선 교사들 역시 진학 상담의 고충은 물론 안 그래도 심화되는 이과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과 아이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도 폭이 그만큼 좁아질 것이고 또 아이들의 합격 여부도 상당히 더 불확실해질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인데 더 이제 입시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더 고민해야 되고 산업계의 수요와 대학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시간적 여유 없이 짜여진 입시 전형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스승의 날 포상 대상자 가운데 시국 선언 등을 한 교원이 교육부 심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 포상을 신청한 135명 가운데 19명이 교육부 심사에서 누락됐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포상 신청을 한 교원이 심사에서 누락된 것은 예외적인 경우인데 전국적으로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등 불법 집단 행위로 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즉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동신대와 호남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두 대학 프라임 사업 관계자와 함께 선정 배경과 기대 효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신대 프라임 사업 총괄 책임자인 연석주 공과대학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프라임 사업 선정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신대의 경우에는 프라임 사업의 어느 분야에 지금 선정이 된 거고 또 지원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프라임 사업의 취지는 사회 수요를 반영한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라임 사업에 동신대학교가 선정된 분야는 국가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전기 자동차 분야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신대학교는 에너지 융합대학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라임 선정을 계기로 우수한 교수 인력과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전국의 대학들이 경쟁해 버렸는데 최종적으로 동신대가 선정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것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혁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구가 보장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및 협력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문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 학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큰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융합 학사 제도란 기존의 한 학기를 주전공 텀과 융합전공 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며 융합전공 텀은 모듈식 교과과정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대학 측은 물론이고 또 관련된 학과의 그런 분야의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은 정말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만은 대학에 또 문과 계열도 있거든요. 알기로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통폐합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부 분위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위축되지 않습니까? 이번 프라임 사업의 선정으로 저희 동신대학교는 에너지 분야 강소기업 거점대학과 취창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프라임 분야의 전공을 신설함에 따라 일부 학과의 정원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프라임 사업 이전에도 저희 대학은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꾸준히 구조조정을 해왔으며 대학 구성원들의 의지를 받아서 이미 학칙에 그 내용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번에 걸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원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 신산업과 전기차가 주력 분야라면 한정 등 유관기관의 협조나 공조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이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한전 등과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MOU를 이미 맺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장기 현장 실습도 공동 운영을 이미 이루어냈습니다. 향후 저희 동신대학교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산학 캠퍼스를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산학 공동 실습실을 구축하고 산학 연계 교육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프라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자,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뭐 일부에서는 정부발 이제 대학 구조 개혁의 이제 시작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대학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학생 수가 또 감소하다 보니까 대학 내에서도 어떤 긴장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신대학교는 2007년에 교육진흥대학을 선포하고 인성교육과 방과 후 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또 그동안 꾸준히 구조개혁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취업률 등의 성과로 이루어졌고 교육부 2대 사업인 에이스 사업과 프라임 사업을 모두 따내는 그러한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프라임 사업의 교육 모델을 더욱 확장해서 우리 대학 전체로 확산시켜서 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매 범행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0대 문씨 남매의 심리를 분석하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광주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존속 살해 혐의로 남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근으로 알려진 오 공화군 인사가 전 씨의 유감의 뜻을 5월 단체에 전달했다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김충리 한반도 프로세스 포럼 대표는 전두환 씨가 5.18 당시 중요직에 있었고 3개월 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총체적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정도로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최근에 내비쳤다며 전 씨의 입장을 5월 단체에 단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5월 단체들은 신빙성과 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말 사과할 뜻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남군의 인사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박철원 해남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박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수실 혐의를 박 군수의 비서실장에게는 알선 수뢰와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근무 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인사한 혐의와 군청 발주공사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군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요즘 목포 시내 도로 주변은 이팝나무꽃이 화사하게 펴 있는데요. 이런 가로수는 한여름에 시원한 그늘도 제공하고 소음과 먼지 등 공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를 심는 기준도 없고 관리도 허술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시박물관이 밀집한 목포시 남롱로. 후박나무가 앙상하게 도로가에 서 있습니다. 심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성장은 멈췄고 한 그루씩 죽어가는 빈자리는 해송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로수의 크기는 높이 3.5m, 직경 8cm로 적어도 이 나무보다는 2배가량 커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후박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은 겨울철 북서풍이 강한 지형적 영향 때문입니다. 남학 신도시의 가로수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2,300그루 가운데 후박나무 등 상록수 1,300그루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많이 부는 지역은 모든 상록 화력수의 생육이 좋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가로수가 울창한 원도심은 또 다른 이유로 가로수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간판을 가리고 전선과 닿는다는 이유로 가지치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가로수는 줄기만 남았습니다. 기존의 프라테나스 구간을 지금 이팝나무하고 후박나무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시에 다 못하고 이렇게 2, 3년 단위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도시민의 쉼터로 도심의 기온을 낮춰주는 허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80년 5.18의 아픔을 간직한 광주 준안마을에서 인권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광주 YMCA는 내일 광주시 동구 준안마을에서 80년 당시 준안마을 버스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청년들의 넋을 기리는 살풀이 공연과 민주, 인권, 평화의 신앙송 등으로 채워질 인권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고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대 국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시키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인양 이후 특조위가 조사는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1,144명) 광주와 전남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입니다. 이들 10명 중 2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요,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투와 생활 방식 등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북한 이탈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고용시장에서도 있었는데요. 탈북민의 월 평균 소득은 143만 원. 일반 국민보다 80만 원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47.5시간으로 탈북민이 3시간 이상 더 오래 일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생긴 지역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으로 차별받는 탈북민들. 우리 지역에는 전국의 2.3% 정도로 적은 탈북민이 살고 있지만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어우러져 사는 새로운 공동체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 노조가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전사고를 불러오는 공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2천여 명의 노조원들은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 과정에서 전기를 끊지 않고 시공하는 공법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이후 작업 중 감전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벼농가를 대상으로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됩니다. L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농작물 재해보관 기간 중에 재해를 입지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해주는 상품을 오늘 31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벼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중심 타선의 활약으로 3연패를 탈출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선발 지크의 호투와 이범우와 필 등 중심 타선의 집중력으로 KT를 8대3으로 꺾었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지난 주말 넥센에 당한 3연패 충격에서 벗어나며 13승 17패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선발 한기주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광주 남구가 감염병 예방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방역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와 5개 단과대학 학생회가 학교 대운동장에서 호심체전 명랑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곡성경찰서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지역 내 사찰과 암자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집을 고쳐주는 봉사단이 활동을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서 생활의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시정 콘텐츠를 공유할 스마트 광주 서포터즈가 발대했습니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가입한 스마트 광주 서포터즈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발대식에서는 스마트폰과 악기의 협연 밴드 공연 등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LH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혁신도시 내 빛가람 6단지 국민임대주택 670여 세대를 선착순 공급합니다. 이번 공급분은 미임대 자녀 세대로 전용 면적이 29, 36, 46제곱미터며 일정 자격을 갖췄다면 누구나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29, 36제곱미터의 경우 오는 23일, 46제곱미터는 24일부터며 상무지구 LH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